지금의 AI 열기 어디서 본 듯하지 않나요? 요즘 세상을 보면 마치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린 듯합니다. AI 스타트업이 하루가 멀다 하게 등장하고 수천억 원의 투자가 한순간에 몰립니다. 단 몇 달 만에 기업 가치가 수십 배로 뛰고 전 세계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죠. 하지만 이 장면 낯설지 않습니다. 25년 전 닷컴이라는 단어만 붙어도 주가가 폭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익은 없어도 모두가 미래의 구글이 될 거야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믿음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AI 열풍, 닷컴 버블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단 하나로 압축됩니다. 우리는 지금 버블의 초입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혁신의 초입에 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버블 속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요? 오늘은 이 AI 버블과 투자자로서 가져야 할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 세상은 인터넷이라는 신문명에 열광했습니다. 이메일, 홈페이지 검색 엔진. 지금은 너무 당연한 단어들이지만 당시엔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 하나로 아직 매출도 없는 신생 기업에 수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닷컴 버블 당시에 나스닥 지수는 약 400% 상승 후에 2000년도에서 2002년 사이 약 78%가 폭락했으며 이는 기술 혁신과 투자 과열이 동시에 일어난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수천 개의 기업이 사라지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잿더미 위에서 아마존과 구글 같은 혁신 기업은 살아남았고 이후 페이스북 같은 신세대 기술 기업이 등장하며 인터넷 시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즉 닷컴 버블은 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버블 속에서 진짜 혁신만 살아남은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 현재 AI는 그 시절의 인터넷처럼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 예시로 2025년 전 세계의 벤처 캐피탈 투자금의 절반 이상이 AI 관련 기업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약 27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집중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챗GPT로 이제는 대부분 알고 있는 오픈 AI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직원 주식 매각을 통해서 약 5천억 달러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으며 이는 전 세계 비상장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3천억 달러 기업 가치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순식간에 5천억까지 달성을 했죠. 또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 및 데이터 센터 구축에 연간 수백억 달러를 집행하고 있으며 2025년 올해만 약 3,800억 달러 규모 자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로 약 543조 원 정도 됩니다. 모두 다 앞다투어 AI 인재 영입 전쟁에도 뛰어드는데 미국 실리콘밸리 상위권 AI 엔지니어의 연간 보상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달러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AI 창업 붐은 2000년대 초 닷컴 창업 열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다수 AI 스타트업은 기술력은 확보했지만 아직 명확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제품 출시 이후에도 반복 매출은 제한적입니다. 기술은 있지만 수익 구조가 불분명한 이 현상, 어딘가에서 본 듯하지 않나요? 닷컴 버블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놓치면 끝이다 라는 불안감에 몰려들었죠. 소위 말하는 포모 현상이죠. 지금의 AI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AI라는 단어가 이름에 붙기만 해도 조금 과장하면 기업 가치는 순식간에 수십억 달러로 평가받습니다. 실제 기술력이나 실적, 숫자보다는 AI라는 상징성이 더 큰 가치를 부여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 예로 1999년 말에 설립된 펫닷컴이라는 반려동물 용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유통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 하나로 주목받으면서 2000년도 2월에 나스닥에 상장해서 약 8,250만 달러를 조달했는데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약 4억 달러였습니다. 당시에는. 하지만 지속적인 적자와 비효율적인 물류비 구조로 상장 후에 약 9개월 만에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건은 닷컴 버블 붕괴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수많은 AI 스타트업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투자금은 넘치지만 실질적인 제품 차별성이나 수익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AI로 세상이 바뀐다는 확신이 너무 강해진 탓입니다. 마치 1990년에 투자자들이 인터넷이라면 무조건 오를 것이라 믿었듯이 지금의 시장도 기술보다 기대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닷컴 시대의 기업들은 눈부신 성장을 약속했지만 수익보다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을 중심으로 일부 대형 기술주의 PE가 100배에서 거의 300배 이상까지 치솟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 기술 기업 7개의 평균 PE가 약 276배 수준이었다는 분석도 존재하는데요. PE, 그러니까 주가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건데, 쉽게 말해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100년에서 300년치를 미리 값으로 치른 셈이죠. 지금의 AI 유니콘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매출은 미미하지만 기업 가치는 수백억 원, 더 나아가서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투자자들은 지금은 적자여도 언젠가 AI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컨대 엔트로픽은 2025년 3월 기준으로 약 615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후 추가 펀딩에서는 1000억 달러 이상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이들 기업은 아직 지속적인 수입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투자자들의 기대만으로 거액의 밸류에이션을 달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1990년의 아마존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 아마존은 매출보다 미래의 유통 패권에 대한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닷컴 시절의 기업들 중에 약 90%는 본인들이 내세우는 비전이나 가치, 믿음을 끝내 현실로 만들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지금의 AI 시장 역시 같은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이 시장은 기대감에 오르는 걸까? 아니면 실적에 기반하여 오르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AI 사이클은 닷컴 버블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당시 인터넷은 미래의 기술이었지만 지금의 AI는 이미 일상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당시 인터넷은 미래의 기술인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의 AI는 이미 일상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1999년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는 전체 인구수의 약 4% 수준, 약 2.5억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반면 2025년 현재 AI는 이미 전 세계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만 보고 놓더라도 챗GPT를 안 쓰는 날이 없거든요. 그리고 맥켄지 AI 어답션 서베이와 기타 보고서들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내 AI 도구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사람은 약 17에서 18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 매일 AI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5에서 6억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25년 전에는 인터넷이 미래의 기술이었다면 지금의 AI는 이미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매일 접하는 현실 기술이 된 셈입니다. 또 하나의 큰 차이는 수익 구조의 존재입니다. 닷컴 버블 당시 기업들은 트래픽만 있었지 실제로 돈을 버는 구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AI 기업들은 이미 검증된 클라우드, GPU 임대, 사스 구독 모델을 위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엔비디아는 2025년 회계연도 2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약 46.7 빌리언 달러를 달성했고요. 이 중에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약 41.1 빌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025년 회계연도 연간 매출이 약 281.7 빌리언 달러였으며 AI와 클라우드 사업의 실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AI 인프라 및 클라우드 기반 사업이 단지 기대 단계를 벗어나서 실질적인 매출과 성장 기반 위에 올라서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이클은 단순한 투기적 거품이 아니라 실제 생산성과 인프라 위에서 움직이는 수익이 있는 혁신이라는 점에서 닷컴 버블과 조금 다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차이는 AI 생산성 효과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AI를 홍보용 기술이 아니라 실제 업무 자동화와 효율 개선을 위한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능에 적용할 경우에 코딩, 리팩토링 등 개발 작업에서 작업 시간이 약 35에서 45%까지 단축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도 생산성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GitHub 코파일럿을 활용한 개발자는 일반 개발자보다 코딩 속도가 약 55%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주변에도 개발자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은 진짜 GitHub 코파일럿을 안 쓴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진행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사용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사용자들은 업무 관련 이메일 처리나 문서 작업 시간이 약 하루에 3시간까지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문서 작성 또는 협업 작업이 약 20% 정도 빠르게 완료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거기다 PwC는 AI 기술이 2030년까지 전 세계 GDP를 15.7조 달러, 하나로 약 2.3경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AI는 아직 완전한 대체자가 아닌 보조자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데이터 편향과 환각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입니다. 그러나 닷컴 시절이 기대만 있던 기술이었다면 지금의 AI는 이미 생산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즉 기본 사이클은 속빈 강정이 아니라 현실의 산업 성과가 기반이 된 혁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의 AI 붐을 닷컴 버블 사이클에 대입해 본다면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우리는 1997년에서 1998년, 즉 버블의 중기 단계 정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닷컴 시절을 돌아보면 1994년에서 1996년은 인터넷 기술 연구 및 초기 상용화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1997년에서 1999년까지는 대중의 관심 폭발과 투자와 자본이 급증하면서 몰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22년도에는 현실 검증과 분기 시작이 되는 시기였고요. AI의 흐름은 이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AI 분야의 투자금은 최근 몇 년간 수배 이상 증가했으며 예컨대 22년 대비 2024년에는 생성형 AI 투자금이 약 8.5배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이 미친 듯이 쏠리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도 AI 관련 흐름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발표한 글로벌 AI 그리고 빅데이터 인덱스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약 150% 상승하며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2022년 이후로 시가총액이 약 3배 이상 확대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4조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AI 관련 종목이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은 아닙니다. GPU나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기업이 시장을 주도한 반면 다수의 소규모 AI 스타트업은 여전히 실적이 부진하거나 평가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즉 AI 열풍은 전 산업이 함께 오르는 장세가 아니라 인프라 중심의 집중적 버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장 전체가 붕괴되거나 냉각된 조짐은 없습니다. 주요 AI 관련 종목은 고점 대비 평균 마이너스 10% 이내 조정에 머물러 있으며 자금 유입 속도 또한 여전히 견조합니다. 즉 지금은 버블의 중반부,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자본이 폭발적으로 몰리는 가속기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투자자에게 두 가지 신호를 줍니다. 첫째, 아직 버블은 끝나지 않았다. 혁신은 계속 확산 중이고 대규모 자본이 여전히 시장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더 투입될 예정이다. 둘째, 그러나 이 버블이 영원하지도 않다. 닷컴 사례에서 봤다시피 지금의 과열 국면은 언젠가 현실 검증 단계를 맞게 될 것이다 입니다. 지금의 거품은 끝이 아니라 혁신이 거품을 이끄는 한가운데에 서 있는 시점입니다. 투자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블이 무서워서 아예 시장에 참여 안 하고 버티는 사람, 그리고 버블의 끝까지 타고 가는 사람. 1997년 상장 당시 아마존 주가는 주당 18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의 열풍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9년 주가는 100달러를 넘어섰죠. 그러나 불과 1년 반 뒤에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가는 5달러 선까지 폭락했습니다. 약 90% 이상 하락한 셈입니다. 이 극단적인 변동은 버블의 공포를 상징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잿더미 속에서 아마존은 살아남아서 오늘날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닷컴 버블이 무너졌을 때 수천 개의 기업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처럼 살아남은 단 10%의 기업이 오늘날 글로벌 IT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버블은 혁신을 걸러내는 정화장치였던 셈이죠. 거품은 사라져도 진짜는 남습니다. 그 12인사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5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AI 산업도 예외가 아니겠죠. 지금 존재하는 10,000개 이상의 AI 스타트업 중 절반 이상은 향후 몇 년 안에 인수되거나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살아남은 상위 10에서 15%의 기업이 시장의 기술력과 자본을 대부분 흡수하게 될 겁니다. 결국 AI 버블은 사라지겠지만 진짜 남은 기업들은 더욱더 강해질 겁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버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버블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I는 닷컴 버블보다는 하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현명한 투자자는 버블을 두려워하지 않고 버블을 분석하고 그 속의 진짜를 찾아내는 사람만이 결국 자산 증식의 결실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도움뿐만 아니라 개인이 좋은 기업을 고를 수 있는 여지도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소수에게만 집중돼 있었지만 이젠 SNS와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과 기업의 실적이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즉 정보의 비대칭이 줄어든 세상에서 자금의 방향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론 머스크, 젠슨 왕, 주커버그, 레리 핑크 같은 인물들의 발언과 행동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나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과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시도등과도 같습니다.
결국 지금 세대는 과거보다 훨씬 명확하게 자본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조정이 오더라도 AI 버블의 상승 구간을 피하기보다는 참여하는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예로 어떤 기업이 10배 상승했다가 하락장에서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작점 대비 5배의 수익이 남습니다. 결국 시장을 떠나지 않고 버블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쪽이 자산을 불리는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는 분명 닷컴 버블을 닮았습니다. 투자자들의 탐욕, 기업의 과대평가, 그리고 기대가 현실을 앞서는 모습까지. 그러나 이번 사이클은 훨씬 더 단단한 기반 위에 있습니다. AI는 이미 실제 수요와 인프라를 갖추었고 전 세계 기업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기업 상당수가 AI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맥켄지 조사에 따르면 약 78%의 기업이 최소 1개 이상의 기능에서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버블의 초입이 아니라 혁신이 버블을 이끄는 구간에 서 있습니다. 즉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이클은 결국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오른다의 시대가 아니라 무엇이 남을 것인가를 구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혁신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기술적 진입장벽, 수익화 구조, 산업통합도 이 3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진입장벽인데요. 이 회사만이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AI는 결국 연산력, 데이터, 알고리즘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기술적 해자가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오픈 AI는 GPT 모델 자체를 설계 학습하며 초대규모 GPU 클러스터와 독자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생태계 하드웨어 표준을 사실상 독점하며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통합한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AI를 잘 쓰는 기업이 아니라 AI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을 직접 통제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두 번째는 수익화 구조인데요. 기술이 실제 돈으로 바뀌고 있는가는 항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AI 기업이 기대감에서 현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필요합니다. 오픈 AI는 챗GPT 플러스나 API 이용료를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며 생성형 AI 서비스의 반복 매출 모델을 입증했습니다. GitHub의 코파일럿은 구독형 개발 보조 도구로 엔지니어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용자가 매달 비용을 지불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증명한 AI 기업만이 버블 위에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 통합도인데요. AI가 독립기술이 아니라 인프라가 되었는가? 진짜 혁신은 기술이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시점에 일어납니다. 메타의 라마 API나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API도 개발자와 기업이 자신의 비즈니스 AI를 맞춤형으로 통합하도록 돕고 있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AI가 서비스의 부속 기능이 아니라 산업의 표준 인프라로 자리를 잡습니다. AI를 팔지 않아도 AI가 돌아가게 만드는 구조를 가진 기업이 결국 가장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성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진짜 혁신은 결국 화려한 기능이 아니라 기술을 통제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산업에 녹아드는 기업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이 바로 버블이 끝난 뒤에도 남는 AI 시대의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블은 늘 진짜를 남기고 허상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그 진짜는 다음 20년에 불을 재편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AI 시대는 과거 닷컴 버블과 닮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 과열, 수익 부재, 자본 집중. 하지만 동시에 다릅니다. 실사용 기술이 존재하고 특정 기업들은 수익 구조가 명확하며 인프라가 이미 성숙해가고 있고 그리고 전례가 없었던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고 있다는 점. 결국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버블을 피하는 게 아니라 버블의 중심에서 어떤 산업 위에 서 있느냐입니다. 닷컴 버블 당시 단기 유행했던 웹 서비스들은 사라졌지만 네트워크나 서버, 클라우드 같은 기반의 구조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가 태어났죠. 지금의 AI도 같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는 힘은 화려한 챗봇이 아니라 그걸 움직이게 만드는 인프라 레이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업은 이미 크게 3갈래로 나뉘어 있는데 첫째는 연산 인프라, GPU, CPU, 반도체, AI 서버, AI의 두뇌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 둘째는 전력, 데이터 센터 인프라인데요. AI가 돌아가기 위해선 전력이 필요합니다. 냉각이나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 건설과 운영까지 포함되죠.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급속히 증가 중이며 IEA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5% 수준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셋째, AI를 실제 산업에 녹여낸 소프트웨어들, 의료, 법률, 교육, 제조, 마케팅 등 모든 산업에서 자동화와 효율화를 이끌고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 세 축이 닷컴 시절의 네트워크, 서버, 콘텐츠처럼 AI 시대의 전력, 연산, 활용 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와 돈이 몰리는 산업을 찾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단기적 열풍보다 인프라를 지탱하는 산업 위에서 장기적으로 투자자로서 자리를 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버블 속에서 자산을 밸류 점프할 수 있는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블은 위험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중요한 건 그 파도에 올라탈 용기, 그리고 어디에 올라타야 하는지를 아는 판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밸류 점프였습니다.